되면 점근적 방법을 사용해서 자,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점근적 방법을 사용해서 시간 복잡도를 우리가 계산하고요. 점근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알고리즘이 어떠한 자료의 값에 따라서 자료의 값의 증가에 따라서 자료값이 커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자, 함수의 수행 시간, 함수의 증가, 함수의 증가값을 계산을 통해 함수의 값이 증가되는 것에 대한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시간 복잡도를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실제적으로 수행 시간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문장에 의해서 특정한 문장 또는 뭐 포문의 수행 횟수, 그 다음에 함수의 호출 횟수 이런 것에 의해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금 보면 샘플 1을 잠깐 보세요. 자료의 크기가 이거예요. 자료는 A에 들어갔어요. A는 뭐죠? 얘는 자료의 크기고요. A는 뭡니까? 얘는 입력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값을 지금 리턴하니까 얘가 출력이 되겠죠? 여기 화면이 이게 깨지지? 잠깐만요. 화면을 다 지울게요. 자, 지울게요. 자, 요게 입력이에요. 요 두 개가 입력. 출력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요 문장이 실행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만들어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보니까 지금 출력되는 값은 뭐죠? 어떤 값이 출력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AK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K 값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 K가 의미하는 건 뭐죠? 그렇죠. 2분의 N이죠. 이건 뭐냐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료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뭐 2, 3, 5, 9, 2, 3, 9, 5,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자료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N은 얼마죠? 답 좀 부탁드려요. N이 얼마입니까? N이 5죠. 자, 그러면 2분의 N을 하게 되면 값은 얼마가 됩니까? 2.5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소수점 이하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값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죠. 자, 그러면, 자, AK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AK는 얼마예요, 값이? 그렇죠? 자, 뭐 아니야? 0, 1, 2, 3, 4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5가 될 거예요. 그렇죠? 저희 0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건 어떤 값이죠? 자료의 중간값. 자, 무슨 알겠죠? 자료가 주어졌을 때 자료의 중간값을 구하는 계산은 n의 크기에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치. 있어요? 왜 있을까? 자, 이 문장을 실행하는데 n의 값에 n이 크다고 그래 가지고 0분의 2잖아. 예? 이 문장을 실행하는데 n의 값이 크거나 작거나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해 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료가 있는데, 배열이 있는데, 배열에 있는 중간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료의 크기하고 전혀 수행시간이 상관관계 없어요. 그냥 항상 똑같은 값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거 설명드린 거고요. 자, 현재 여기서 알고리즘의 수행시간, 지금 이게 이제 샘플 2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샘플 2의 수행시간은 얼마일까요? 자, 이거 무조건 한 번 0일 실행해야겠죠? 넣고 한 번 무조건 실행해야겠죠? 자, 이거 몇 번 실행해요? 여기 있는 문장. 포문이니까 이 몇 번 실행되겠어요? 그렇죠. 윤관 학생이 정확히 지적했어요. I번이요? I번이 아니라 N번이겠죠. 그렇죠? 1부터 N이니까. 그렇죠? 자, 이거 몇 번 실행하겠어요? 한 번 실행하겠죠? 그럼 전체 이 알고리즘 샘플 2라고 하는 것의 수행 시간은 얼마가 되냐면 N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샘플 2는 무엇에 의해서 수행 시간이 결정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샘플 2는 뭐에 의해서 수행 시간이 결정되겠어요? 그렇죠. n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얘는 수행 시간이 몇 번인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무조건 얘는 한 번 실행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몇 번 실행돼요? 요 문장 몇 번 실행돼요? N번은 몇 번이요? 그 얘기하세요. 몇 번 실행되겠어요? 아이고, 잘 안 쓰지네요. 그렇죠. n 제곱이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i가 1일 때 여기 있는 것처럼 n번 실행되고, 자, 다시 i가 2일 때 n번 실행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n 제곱 시간이 n 제곱번 요 문장 실행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한 번 실행되겠죠? 자, 그럼 전체 수행 시간은 얼마예요? 2 플러스 n 제곱이겠죠? 자, 그러면 요 샘플 3는 자, 어떤 것에 비례해 가지고 시간이 소요되겠어요? n의 제곱에 비례해 가지고 수행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자, 제 말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자, 포문 안에 또 다른 내부 포문이 들어가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n 제곱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자, 얘는 자,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겠어요? 자, 한 번 실행되고요. 자, 여기는 요 문장 한번 실행할 거고 요 문장 실행할 건데 얘도 한 번밖에 실행 안 되잖아요. 그럼 자, 요 문장은 몇 번 실행될까요? 자, 요 문장 몇 번 실행될까요? 아마도 n 제곱번 실행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자, 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될까요? 자, 이 K 값을 구하는 데는 뭐냐면, 자, 주어진 자료에서 임의로, 중간 값을 뽑을 때 이들 중에 최대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것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에서 최대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5, 4, 3, 1, 9 하면 자료 크기는 얼마입니까? 자료 크기 얼마예요? 5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5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2.5니까 날리니까 이 자료에서 몇 개를 뽑아요? 2개를 뽑아. 그중에서 어떤 거요? 큰 값이 4잖아요. 이것을 결정하는데 자, 자료의 크기가 이렇게 자료가 주어졌을 때 자료에서 반절을 선택한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는 것은 거의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2분의 n시간이 걸리겠죠. 맞죠?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얘는 n제곱 곱하기 2분의 n시간이라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볼까? 그럼 1 플러스 자 n제곱 곱하기 n 2분의 1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하면 얼마 걸리냐면 2분의 n세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생각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뭐에 의해서 결정되겠어요? 요거, 요거, 요거 1, 2, 3, 4 이 중에서 어떤 거에 의해서 시간이 결정되겠어요? 쓰는 시간이 1번, 2번, 3번, 4번.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n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비례해 가지고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는 얼마 시간 걸려요? 얘는 n 제곱 시간이 걸려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문제를 좀 바꿔봤어요. 자, 얘는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인 것 같습니까? 뭐 하는 문제예요? 팩토리얼 구하는 문제죠. 그렇죠?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5팩토리얼은 어떻게 구해지죠? 그러니까 김명준 학생 5팩토리얼은 어떻게 계산돼요? 1에서부터 5까지 곱하는 그렇죠? 값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5팩토리얼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팩토리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4팩토리얼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서보선 학생이 좀 얘기 좀 해줄래요? 네, 4 곱하기 3팩토리얼입니다. 그렇죠. 4 곱하기 3팩토리얼이죠. 자, 3팩토리얼은 어떻게 구하는지 좀 누가 얘기해 줄래요? 컨테일 학생이 얘기해 주면 좋겠다. 컨테일 학생. 3팩토리얼은 네. 어떻게 구해요? 네. 3 곱하기 2 팩토리얼. 맞죠. 3 곱하기 2 팩토리얼이에요. 자, 2 팩토리얼은 어떻게 구해요? 2 팩토리얼 곱하기 1 팩. 맞죠? 자, 그럼 1 팩토리얼은 값은 얼마입니까? 1이요. 이거는 따로 구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1 팩토리얼은 그냥 1입니다. 1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키면 n 팩토리얼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죠? 자, 그거를 이렇게 재기호출로 바꾼 게 이거예요. 자,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반복문이 있어요, 없어요? 반복문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요런 모양인데 여기는 이게 이렇게 하면 아마 팩토리얼이 구해질 거예요. 대충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반복문이 아니라 뭘로 바꾼 거예요? 반복문이 아니라 뭘로 바꿨죠? 아, 재기호출로 갔죠. 그러면 이거 알고리즘 보니까 이렇게 재기호출로 되어진 알고리즘이 있으면 이 재기호출로 되어 있는 알고리즘은 그 뭐에 의해서 수행 시간이 결정되겠어요? 무엇에 의해서 수행 시간이 결정될까요? n에 의해서? 그거 아닌데. 자, 당연히 n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안에서 찾아보셔야죠. 이 안에서. 예, 장상현 학생이 답을 맞췄네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재기호출 횟수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렇죠? 뭐 여기 답이 있으니까 이걸 하신 것 같은데 이 재기호출 횟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n 팩토리얼을 여기 있는 것처럼 팩토리얼 5다 그러면 자, 호출 횟수는 몇 번 있는 거죠? 재기 호출은 몇 번 발생합니까? 5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5가 아니라 만약에 100이다. 그럼 뭘로 바뀌어요? 호출 횟수는 100번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n에 비례해 가지고 자,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하면 자, 반복 그 호출 횟수, 재기 호출 횟수가 n에 비례해서 증가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재기 호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잠깐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알고리즘의 약 30% 정도는, 30% 정도는 자, 해당되는 알고리즘이 재기 호출로 작성돼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몇 프로 정도? 30%. 그렇죠? 자, 그래서 재기 호출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재기 호출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 재기 호출 내용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나 재기 호출 아는데? 다 아시나요? 아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기 넘어가려고 그래요. 장상현 학생 모르신다고 그랬고요. 자, 재기 호출은요, 재기 호출은 어떤 거냐면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건데, 지금 팩토리얼 안에서 팩토리얼을 호출할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차이가 하나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같은 것을 호출하는데 뭐는 달라요? 자,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했어요. 자, 서문환 학생이 정확히 얘기했는데, 재기 호출을 하게 되면요. 재기 호출을 하게 되면, 호출할 때 사용하는 값은
같은 함수이지만 값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5팩토리얼 구하기 위해서 자, 5 곱하기 4팩토리얼 구했고요. 자, 4팩토리얼 구하기 위해서 3 곱하기 4 곱하기 3팩토리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 5팩토리얼 구하기 위해서 5 곱하기 4팩토리얼 호출했고 자, 4팩토리얼을 구하기 위해서 3팩토리얼을 호출했고 자, 3팩토리얼 구하기 위해서 2팩토리얼을 호출했고 자, 2팩토리얼을 호출하기 위해서 1팩토리얼을 호출했어요. 지금 몇 번 호출이 일어났죠? 내부적으로 1번, 2번, 3번, 4번이죠. 자, 그리고 아마 밖에서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호출했을 거니까 5번이고 제기 호출은 4번 있는 것 같아요. 자, 호출이 끝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1이 되면 즉 다시 말해서 이걸 n이라고 할게요. n이 1이면 어떤 일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n이 1이면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잘 보세요. n이 1이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n이 1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제 소리 안 들리시나요? 아, 그렇죠. 지금 다른 학생도 좀 동일한 의견을 갖는다고 제가 이해도 되죠. 자, n이 1이면요. n이 1이면 1팩토리얼 호출되면 요 n 1팩토리얼의 값을 이렇게 리턴해 줘요. 값이 얼마냐면 1이에요. 자, 그럼 1이 리턴 됐으니까 2팩토리얼이 구해지고 이 값은 2로 바뀌겠죠. 자, 그리고 2팩토리얼이 다시 결정됐으니까 값은 여기에 2로 갈 거고 2 곱하기 3을 해서 3팩토리얼 값은 6으로 결정이 되고 다시 이 값이 여기에 리턴 됩니다. 6. 자, 그럼 4팩토리얼의 값은 얼마냐면 4, 6, 24가 되고요. 여기서 리턴을 하면서 24에서 자, 최종적으로 5팩토리얼의 값은 5 곱하기 24에서 12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호출 순서하고 지금 호출과 반환에 대한 것을 이해되셨나요? 호출과 반환 이해되셨어요? 예. 이렇게 수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제기 호출입니다. 자, 이걸 리커전이라고 불러요. 리커전이라고 하고 이게 뭐 항상 리커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폼은 반복문으로 돼 있는 것은 다 웬만하면 리커전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 리커전을 사용하려면 문제 자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제기적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안에 크기만 다른 동일한 성격의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팩토리얼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비슷한 것들이 수학의 점화식과 같은 데서 사용되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기 호출, 제기적 구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알고리즘의 약 몇 프로가? 30%가 제기 호출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할 거고요. 여기까지 디바이드 앤 컨커까지 소개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면 점근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 배울 거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그런데 제가 동영상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동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동영상은 제가 만든 동영상이 아니고요. 제가 만든 동영상이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한번 접속해 보세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게 건국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한 것 같아요. 건국대학 교수님 자료인데 이게 이제 KOCW라고 하는 거거든요.
채팅창이 안 보이나? 잠시만요. 채팅창 여기 있다.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접속해 보시고요. 여러분 다 들을 건 없고요. 여기 보니까 37분 34초. 자, 37분. 37분. 30초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조금 들어보시면 이 뒷부분이 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거에 대한 점근적 방법이 좀 설명이 나와요. 짧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한번 미리 공부를 좀 해보시라. 제가 추천드려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접속되죠? 이거 그냥 그 링크 따라가면 들어가지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미리 좀 듣고 오시라는 거죠.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화면 파워포인트 보이죠? 자, 파워포인트 보이나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재기호출을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 방법을 설명할 건데, 분석 방법 전에 재기호출을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은 어떤 형태로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디바이드는 뭐죠? 디바이드는 뭐예요? 디바이드가 뭐예요? 자, 디바이드의 뜻이 뭐냐는 거죠. 요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디바이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5팩토리얼을 구하기 위해서 5팩토리얼을 바로 한꺼번에 바로 구할 수 있었어요? 못 구했어요? 자, 어떻게 했죠? 5팩토리얼을 어떻게 못 구해서 어떻게 했어요? 5팩토리얼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5팩토리얼은 4팩토리얼 5 곱하기 그렇죠? 4팩토리얼로 이렇게 쪼갰죠. 나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4팩토리얼을 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로 4팩토리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3팩토리얼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서정 학생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언제까지 나눴어요? 1팩토리얼까지 쪼갰죠. 자, 그래서 문제를 쪼개서 언제까지 쪼갰냐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답을 구할 수 있는 나누어서 답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것까지 쪼갰어요. 그게 언제였죠? n이 1일 때. 즉 다시 말해서 1팩토리얼은 1이라고 하는 것이 구해졌을 때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최종적으로 답을 구할 수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런 형태로 나누어 정복하기가 수행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팩토리얼 바로 전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2팩토리얼이 있었고 얘는 2 곱하기 1팩토리얼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정복이 되면 이 값을 이렇게 어떻습니까?
값을 1이라고 주어지고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합쳤죠. 그럼 2팩토리얼이 이렇게 구해지고 다시 2팩토리얼 값이 전달되고 다시 3 곱하기 해서 3팩토리얼 구해졌죠. 이와 같이 자 재기호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분할해서 가장 작은 문제까지 쪼갠 다음에 자 최종적으로 쪼개져서 그 답을 구할 수 있는 작은 문제까지 그 쪼갠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값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치는 과정.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구하는 방식. 알고리즘의 방식을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수업을 마칠 건데 그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재기호출 방법을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을 해볼 예정이에요. 여기서부터 할 거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셔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 한번 다시 읽어 보시고요.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여러분들 문제를 쭉 올려놨죠. 요거 문제 올려놨죠. 그렇죠? 요거를 하나씩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기호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예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자, 그 예제가 뭐죠? 무슨 정렬이었지? 뭐였어요? 자, 무슨 소트? 머지 소트입니다. 그렇죠? 머지 소트. 아시겠죠? 나 궁금한데? 그런 학생은요, 미리 가가지고 교재 보면 그 정렬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미리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생각이거든요. 자, 늦게 오신 학생들은 죄송한데 출첵 안 하신 학생들은 출첵 꼭 해주세요. 네, 그래야지 제가 수업 반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김우영 학생 출첵하셨어요? 출첵하세요. 아니면 출석. 어디서 하나요? 채팅창에서 남기시면 돼요. 채팅창이요? 네, 구글 지금 채팅창이 있잖아요. 수업 안 들으셨어요? 네? 수업 안 들으셨냐고요? 아까 예, 줌 채팅창에도 남기세요. 예. 채팅창 뭐라고 치면 되나요? 지금 학생들 하셨잖아요. 지금 남기고 계시잖아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